7월 달 제가 그나마 저도 물어보는 구루드님들, 선배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딱 화두가 하나 계세요. 화두, 7월의 화두. 변동성. 변동성. 지수는 박스거나 안 움직이는데 종목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차별화되면 실전에서는 아주 끔찍한 장이 되는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엔비디아의 흐름이 아닐까 싶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가총액 1등으로 등극한 것 자체가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엔비디아 내부자들의 매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셨는데 정확하게 적중이 됐던 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면서 젠슨 황의 매도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엔비디아가 120불을 넘지 못하고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어떤 포인트를 좀 보셨는지, 한 주간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저는 미국 증시 하반기장을 결정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도 한 7개 종목을 빼면 상당히 지수는 S&P는 좀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엔비디아를 제가 3개월 정도의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와 봤습니다. 네. 파란색으로 가면 끔찍한 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가야 돼요. 요번에 140불에서 118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126불이니까 요 대반등 구간이에요. 네. 여기서 118불이나 100불, 상징적 100불은 절대 깨면 안 되겠죠. 그죠? 100불 깨면 고점에서 이게 거의 대충 한 20%는 사람들이 감내하는데요. 이런 시가 대장주가 30% 빠지면, 갖다 해서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고점에서 20% 빠지면 감내해요. 그런데 30% 붕괴하면 추세 하락됐다, 이제 전환됐다, 막 난리치거든요. 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결정이 저는 8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이 8월 달에 나올 것이다? 예. 왜요? 8월에 뭐가 있습니까? 실적. 실적. 예. 네. 여기도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파는 세력과 앞으로 미래 더 갑니다라는 세력이 충돌되면서 박스일 텐데 네. 요번에 118불은 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도 한 10불 정도 더 빼서 판단, 100불은 안 깰 것 같고. 그러면 118불에서 딱 100불, 10불만 빼면 딱 묘한 108번내가 나오거든요. 108불. 이게 또 제가 보는 기준에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게 수치가 이 108번내가 딱 걸리는 게 이게 뭐냐면 네. 2020년 12불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10배 하면 120불에서 1400불까지 간 거죠. 여기에 추세적인 흐름에 전 75% 능선을 깨면 이거는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의 상승 에너지가 무너지는 자리가 100불, 108불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중요한 전번에 970불에서 750불 여기서 바닥 돌았습니다. 의미 줬던 자리가 이제 75불이잖아요. 75불에서 현재 140불의 딱 중간. 이게 또 108불이에요. 네. 그럼 요번에 118불까지 땄고 대반등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대반등 줄 때 이 고점을 돌파 못하고 125불에서 130불에서 계속 꼬리가 달린다? 그럼 이거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때 조정할 때 다른 게 메꿔주면 돼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게 메꿔주면 그러면 지수단은 그냥 선순환이 되잖아요. 고가에서.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시가 상위 종목들도 같이 흔들어 버리면 네. 이건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볼 때 변동성 상품을 추적해야 될 것 같아요. 빅스와 연관된 상품들. 네. 이 얘기하면 감이 확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추세로 가다가 이제 조정하면 이 꼬리 변동 흔드는 자리가 금리 인하할 때까지. 미국 증시도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20% 이내에 플러스 수익이 났다.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챙기시고 다시 사냐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암만 추세를 우량적으로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그래서 네. 저는 7, 8, 9, 3개월 동안을 엔비디아의 카오스 구간, 그래서
100불과 150불의 중심가 125불을 기준으로 얼마나 위아래로 적게 흔드냐 크게 흔드냐. 이게 그러니까 대충 한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30불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사흘 동안 주가가 거의 뭐 14% 가까이 빠졌다가 반등을 주기는 했지만 이 같은 변동성이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전까지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갖고 5% 7%가 순식간에 올랐다 빠졌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냥 제자리 125불에서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장이 한 2달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선수 교체가 나와야 돼요. 네. 외국계 보면 이 테슬라라도 나와줘야 돼요. 근데 테슬라 한번 보세요. 4월 달에 고점이 딱 194불 찍고 나서 거의 2달 동안 하단은 167불 쌍바닥입니다. 요 190, 요걸 뚫고서 200, 이걸 치고 나가주면 시장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애플 다음 타자로 테슬라 연결고리에 관련된 종목들. 요번에, 가장 우리 시장에 히트쳤던 게 DB하이텍입니다. 테슬라 실사 들어왔다 해갖고, 급락했던 4만원 초입이 5만 8천원까지 순식간에 급등하는. 이거면 테슬라가 뭘 또 끌고 갈 수 있냐면, 저궤도 위성, 통신. 그 다음에 또, 로봇. 그리고 전기차 자율 이런 것들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연관된 또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이걸 종목 테마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소부장의 하단을 막아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라도 200불을 돌파해서 애플같이 돼야 돼요. 애플이 급락했다가 200불 넘으면서 그쪽 관련된 LG노텍이나 뭐 덕산에 올랐다가 이제는 그쪽은 조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대타가 나오는 게 테슬라 쪽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테슬라 연결고리에 집중하는 게 우리 시장은 이렇게 자꾸 연관시켜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는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많고 상대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위로 오를 가능성을 점치고 계신 거네요. 지금 거기도 쭉 운영하는 자산 운용 해지들 여러 가지 보면 엔비디아는 양매수 전략 변동성만 노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예. 네. 그리고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뭔가 밑에서 새롭게 찾는 거가 거기도 이제 소형 원전하고 소형 원전은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공통 분모가 있어서 전력 설비라든지 소형 원전.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제 주도주 물줄기를 전기차에서 잡아내려고 그러는 게 이게 트럼프 약간 우측 트럼프 쪽에 기운 분들 쪽에서 뭐라 그럴까 중국 전기차를 죽이기 위해서는 반대로 미국에서 새롭게 전기차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폭스바겐 또 루시드 이런 에너지도 리비안 거기에 연결된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미국 중심은 테슬라 중심 주가 우리나라와 같이 연결된 이런 섹터를 들여다보는 거고 거기에 중심이 현대차 그룹이 있는 겁니다. 네. 현대차 그룹. 네. 앞으로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도 잘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내일 모레 27일에 미 대선 두 후보 간의 TV 첫 토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어떤 변곡점이 있을까요? 이게 저는 미국장 하반기 결정할 것 같아요. 이 토론 내용을 토대로요. 내용보다 네. 여기도 이제 끝나자마자 누가 이겼다, 누가 뭐 했다 하면서 시장에 벌써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우위로 점했어요. 그럼 우리는 LG, 엔솔, 에코프로 이쪽 종목들 심지어는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사는 전략. 그런데 트럼프 쪽이 우위다. 그럴 때는 인플레이 감축법이라든지 보조금 무조건 삭제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때 한번 투매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투매 나와라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전번에 18만 8천 원인데 8만 8천 원 그걸 깨서 여기서 10%를 더 투매가 나와요. 그러면 이건 박앤세일이거든요. 마치 연초에 홍콩 ELS 관련된 피바 나왔을 때 그거 사듯이 저는 오히려 트럼프 우위로 해서 지금 52주 최저가를 보고 있는 것들이 다 2차 전지입니다.
시가상위 종목에서 네. 그 종목을 오히려 전 가격에 사겠는데 투매 나오니까 사는 거지 바로는 안 가요. 그러니까 나눠서 사는 언어의 진입점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 대선 토론 그다음에 아직까지 제가 확정은 안 됐는데 7월 5일이나 7일 되면 삼성전자 2, 4분기 실적들이 나올 겁니다. 7월 5일이라고 하더라고요. 5일입니까? 네네.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 주 월요일과 7월 5일 요 사이에 저는 지수 변동성 눈치 보기만 할 것 같아요. 거기서 한쪽은 2차 전지 낙폭과다 종목들 군 네. 하나 문집 또 한쪽은 지금 가는 쪽. 지금 가는 쪽. 네. 반도체.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거의 연골고리만 가죠. 네. 지금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고점에서 반토막 된 게 아주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쪽보다는 요새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자동차 부품 제일 셉니다. 네. 자동차 부품 현대차 그리고 그룹 관련주들.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곧 트럼프가 위면 당장 나오는 게 리쇼링 빨리 미국 공장 들어와. 미국 제조업의 부흥 이것부터 떠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에너지 그룹군 이렇게 나눠서 체크하는데 오늘 묘한 게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을 땡긴 거예요 다. 그리고 오늘 기준이 중간 6월 말 배당 받으려면 오늘까지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 관리 또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딱 보시면 자동 SL이든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상위 종목들 이게 계속 주도한다는 얘기고 트럼프 네. 위면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 여론이 우위를 점했다면 그동안 툼에 나왔던 것이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소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보시는 거네요. 2차 전지는 네. 저는 솔직히 마탱이 간 섹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것들이 네. 제가 이게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재료가 어떤 위치 파악이라고 그러는데 시장에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나올 때 이번 변곡점은 5월 30일입니다. 4월 19일 날이 하나의 바닥이었고 네. 그 다음에 5월 30일이 삼성전자 저점 73,500원 이제 바닥 돌았습니다. 제가 떠들었을 때 5월 30일 날 여기 빨간색 박스만 친 것들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KB금융 이 종목만 추세 상승했습니다. 네. 엔솔, 삼바,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요게 지금 고점 찍었을 때입니다. 6월 21일. 요때 기준으로 저점, 신저점들을 다 깨고 있거나 52주 최저가예요. 엔솔.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양분되는 걸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10개를 상회하는 건데 네. 5개가 올라가고 5개는 52주 최저가입니다. 여기 네이버 오시면 16만 5천 원 최저가 수준이다. 셀트리온 그다음에 엔솔 32만 6천 원 33만 원. 분명히 이게 상징하는 바가 커요. 오늘 대표님은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투자자는 선택했습니까가 롱숏의 그 구자의 간단히 얘기해서 온도차가 극과 극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새장은 종목 선택의 어떠한 거에 따라 주구자가 지수가 올라가도 막 녹아내려요. 계속 뭐 30, 50씩 빠지는 게 허다해지고 어떤 종목을 압축해냐에 따라 어떤 건 더블 가고 200% 가고 300% 가는 이 극단적 차별화가 시가 상위 종목도 롱숏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지수 따는 제가 그래서 노상 지수 따는 쳐다보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게 우리나라 대표되는 이런 현상이 언제 끝나냐. 이게 전체가 줘야 되거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 4대 축이 그래도 저점은 높아가요. 그러니까 지수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을 보면 여기는 끔찍해요. 여기는 진짜 끔찍합니다. 지금 1, 2등 그렇고 알테오전 하나하고요. 요 알테오젠. 여러분들 5월 30일 날 코스닥이 820단입니다. 920에서 100포인트 정도 빠진 알테오젠이 18만 원이 요게 10만 원이 올랐어요.
2등으로 올라가고 28만 원 이런 종목. 근데 다른 그리고 밑에 HPSP가 빠지고 삼천당제가 올라오고 이 두 가지 축이 코스닥에서는 선도주로 딱 놓고 다른 것들은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여기 파란색의 에코프로 BM이 52주 최저가를 깨나 안 깨나를 저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삼겠습니다. 이게 시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삼성전자 실적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적이 8월 달까지 코스닥 쫙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 실적에 따른 간단한 주가 재편 현상과 그 다음에 코스피가 더 치고 나가 주려면 이 네 가지 축이 무너지지 않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52주 최저가 찍은 게 더 이상 투매가 안 나오고 터닝을 해줘야 돼. 네. 에이코프로 이쪽은 LG화학, 엔솔, 네이버 이런 것들이 터닝 포인트를 내줘야 됩니다. 이게 결정하는 게 7월 5일 그 삼성전자 노출될 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5일이 저는 9월 달까지 시장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롱숏이에요. 그리고 1차 전지가 급락하고 나서 대반등 주지만 지수 영향력은 없거든요. 그러면 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나? 테마장만 계속 순환된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테마가 뭐가 있을 거고 그동안 급등한 테마는 분명히 또 토막 날 겁니다. 그러니까 토막 날 종목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삼아 보면서 특히 코스닥 종목에 지금 이제 단계 조금 들어가니까 또 K뷰티나 K먹자가 싹 좀 들어가고 뭔가 종목이 자꾸 이렇게 바꿔가네요. 제가 여기서 이제 들여다보는 게 엔터입니다. 엔터주요. 상징적으로 보려는 거예요. 네. 이제 중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금 뭐 삼양식품이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지만 실질적으로 매출단의 증가를 제일 많이 보는 게 중국 사람들이 간단히 해서 미국이 한 700억이라면 중국은 한 900억, 1000억. 이게 불당면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의 전략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요번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간단히 해서 우리가 자꾸 우클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은 또 계속 코스니까 우리한테 뭔가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뭔가 붙었단 말이에요. 숨통이 트이게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거를 카지노하고 엔터 갖고 엔터죠. 볼래요. 근데 여러분들 요 지금 1등부터 20 중에 맨 밑이 JYP 엔터입니다. 네. JYP 엔터가 지금 52주 최저가에 있는 거 아십니까? 와. 제가 작년도에 그 14만 원대 이거 토막 나니까 제가 꼭 하지마. 요새 뭐 그 화장품에서 뭐 한 300, 500% 한 거 제가 토막 날 테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를 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돈을 많이 벌면 딴짓한다. 그때도 중국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셨었죠. 그때는 그렇고 분명히 돈 벌면 딴짓한다. 사업 짓거나 딴짓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네. 그래서 14만 원짜리가 5만 원까지 빠진 겁니다. 이제는 이제 뭐 해볼만 하는 가격은 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뉴스상에 화장품이나 먹자 돈 많이 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2, 4분기, 3, 4분기 그대로 반영 안 시킵니다. 절대로 반영 안 시켜요. 세금 문제도 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또 이연 전략도 있고 그다음에 또 딴짓하는 갑자기 돈 벌면 딴짓을 합니다. 근데 딴짓을 하는 게 꼭 사고를 쳐요. 이게 뭔가 부동산 투자해갖고 사업이라지면 사업이라도 남는데 네. 딴 거에 또 사업 확장이니 뭐 다각화니 뭐 해서 이것저것 건드려다 보면 그동안 번 걸 여기서 다 까먹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단기간에 금년연초 최고의 또 작년도에 JYP 같은 종목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은 1년간 옆에도 가지 마시죠. 지금 나오는 데이터 갖고 쳐다보지 마시고 1년 후에 나오는 데이터 갖고 그때 위치 보고 또 이렇게 JYP 엔터 되면 이제 그거 인제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논리로 현장주의로는 그렇게 체크해버리고 코스닥에서는 이번에 지수 하단은 2차 전지가 결정해 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왼수 같은 2차 전지가 지금 다 52주 최저가들이거든요. 다 토막들 나 있고